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제 채널 영상 중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을 제가 알려드린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이 인기 영상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봐주시고 또 댓글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통 흔히 전세금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상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살고 계시다면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부라면 5천만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 명에서처럼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기간을 반영을 하면 최대 만 39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아주 저렴한 이자로 여러분들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한도는 1억 원까지고요. 만약에 1억 원을 모두 다 빌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10만 원만 내면 여러분들이 1억을 빌려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처음에 받을 때 2년이고요. 이 2년씩 4번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년, 그리고 4번 더 연장이니까 8년. 그래서 총 10년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인포카드에 걸어둘게요. 그래서 이 상품 관련된 영상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Q&A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상품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따로 취급하는 은행이 있어요. 여기 가실 때 이제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될지 미리 물어보고 가시면 전체 서류를 다 준비해 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제 가심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공기업, 사행성 업종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 가능한 페이지 역시도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득 서류의 기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소득 서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것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까지 일을 하고 지금이 만약에 1월 초다 이러면 아직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발급 전이면 이전년도, 그러니까 자 2018년도 기준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거를 뽑아서 가져가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 출력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9년도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뽑히니까 2019년도 거를 가지고 가야 되고, 만약에 뭐 올해 초였다 이러면은 전년도 거를 가지고 가시면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소득 커트라인을 넘길 것 같아서 뭐 전전년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발급 가능한 가장 최신의 서류를 가져가야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 그리고 3,500만 원 약간 넘어가는데 안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자, 이 금액의 기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전 금액으로 3,500만 원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조금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원도 안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소득증에 여러분 이게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체 소득 금액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3,500만 원 이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비과세 항목이라고 하는 건 뭐 식대나 아니면 추가 수당, 뭐 야근 수당, 시간의 근무 수당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으니까요. 이런 관련 부분은 포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검색을 하시면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들어간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뭐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들어가서 온달치 소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뭐 3월 4일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지 이렇게 연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최소 1개월치 온달치 소득이 있어야지 연소득을 환산을 할 수가 있고요. 3,500을 넘기는 것도 곤란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게 신고가 되면 또 한도가 줄어들어서 좀 한도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소득 받는 게 점점 늘어날 것 같고 3,500만 원 넘길지 안 넘길지 이런 부분도 잘 계산을 하셔서 대출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인 대출 가능 한도 나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본인 소득의 3배수. 내 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9천만 원. 내 소득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6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천 이상에서 대출이 없어야 1억 원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은 한도 일부를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금액을 차감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에서 한 20%는 한도에서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자, 서류 준비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류 준비는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신 게 제일 좋아요. 물론 기본적인 서류는 정해져 있지만 또 담당자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첨부하고 가심사, 심사를 할지는 또 담당자마다 이게 요구할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문의를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내가 대출을 낸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좀 싫다. 회사에 서류를 떼야 되면 그 회사에서 알게 되니까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약간 좀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재직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고 해서 내가 건강보험을 지금 어느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어떻게 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는 따로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으로 출력을 하거나 콜센터로 요청을 하시면 바로 팩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회사에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회사에 직인을 받은 재직 확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 직인을 안 찍어오는 분, 그리고 직인이 없어요, 없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꼭 받아오셔야 돼요. 회사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인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소득 서류 같은 경우에도 작년, 전전년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서 소득 서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회사에 요청하지 않으셔도 소득 서류도 홈택스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간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지점마다 상황은 다른데 보통 보름 정도, 대략 15일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출 100% 1억 원 가능한가요? 자,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80%가 최대로 가능한 분도 계시고, 또 100%로 신청은 넣어보지만 또 안 되는 경우엔 하다 보면 안 돼서 80%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도를 산정할 때는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본인 신용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도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출 100% 인터넷 후기나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 집주인분이 서류를 일부 준비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번거롭기 때문에 100%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동산 중개인 분과 함께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 진짜 많이 주십니다. 자, 계약서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은행이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저는 은행 상담을 먼저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출이 가능한 회사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체크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좀 메모를 하신 다음에 집을 구하면서 계약서도 이제 약관을 좀 특별 약관을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건데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준 단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과 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는데 회사 안 되는 회사라든지 만약에 대출이 안 된다 이러면 굉장히 진이 빠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또 부동산 매물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 매물 이렇게 해서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끝나면 이 돈 집주인이 돌려주나요? 그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을 하나요? 아니면 제가 은행에 상환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우선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넣어줄 거고요. 만기에는 집주인이 은행에 넣는 게 순서긴 해요. 근데 왜냐면 은행에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받아서 은행에 상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 명의로 받는 대출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이 전세자금으로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2년 동안 다 거주를 하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누가 갚아야 된다는 걸 딱 명확하게 정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출 상환 의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못 상환하는 걸 제외하고는 뭐 집주인이나 여러분이 또 돈을 받아서 이제 먼저 상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증료 납부하던데 전세 보증 보험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이 대출 상품을 받을 때 보증료 납부하시는 건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비용이고요. 보증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상품 원금 상환해야 되나요? 원금 상환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중간에 상환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상품의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때는 이자만 내다가 2년 다 쓰고 만기에 여러분들이 이 전체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집주인에게 받아서 상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갚으셔도 되지만 뭐 굳이 갚지 않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갚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품이 좋은 게 1.2% 아주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이걸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이 상품은 대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예요. 10년 중에 4년. 그러니까 2년씩 2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년씩 2번 4년까지만 1.2%를 적용받고 이후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대출 2년 받고 그 다음 이제 2년 뒤에 연장을 한번 할 시점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대출 조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금리가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서 취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장을 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나 계속 이제 이 집에서 연장을 해서 살 거고 대출도 계속 쓸 거다 하실 때 연장 시점에 잔액의 10%를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금액을 못 갚았다, 10%를 못 갚았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0.1%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꼭 상환을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대출 상품에 맞는 조건의 집이라면 이 집에 대한 이 대출을 받을 때 집에 대한 그 조건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뭐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대출을 추가로, 그러니까 전세금을 제가 뭐 1억을 다 안 받고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뭐 조금 더 올려서 가고 싶다 해서 뭐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대출 기간 중에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목적물을 변경하는 건 안 돼요. 불가요. 그냥 상환밖에 안 돼요. 그냥 그 집에서 계속 그런 조건으로 계셔야 되고 아니면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신용대출이나 뭐 모아서 또 보태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대출 상품으로 추가 대출은 안 낸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상환을 할지 아니면 계속 있을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연장 전에 미리, 그러니까 아니 목적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건 미리미리 좀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집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전에 준비하면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미리 한 2, 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이 더 필요한데 추가 대출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되지 않는 안 되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도가 남아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또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신규 대출에 준해서 조건이 맞으면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필요한 금액 내에서 한도 심사를 해주고요. 그 이상의 금액은 어렵습니다. 자,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이 대출 어떡하나요? 이 목돈 갚을 수 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가 이제 집값보다 높아진 경우, 만약에 집값이 제가 1억 2천에 전세를 주고 들어갈 당시만 해도 뭐 집값이 만약에 1억 5천이었다. 근데 내가 나올 때는 그 집값이 1억 1천이 되어 있다. 1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전세금이 오히려 더 역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전세금을 집주인이 못 돌려준대요. 그럼 저 대출금 어떻게 해요? 저 연체시켜야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올라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뭐 다른 사정상 집값을 지금 돌려줄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건물도 사람처럼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처럼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 이 집에 전세 살고 있음 이렇게 표시하는 걸 임차권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료해 놓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짧게 연장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 대신 이건 이제 다른 곳은 안 되고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가능하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말 수는 없지만 혹시나 하시는 분들 우리은행에서 신청을 해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신청 방법은 꼭 은행에 가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기금이 든든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금이 드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다 투입을 하시면 심사를 해보고 대출 가부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투입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신 분은 은행에 가시면 은행원들이 그걸 직접 다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면 이제 은행에 가시고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기금이 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도가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대출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신용대출도 같이 받아야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정답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진행이 되면 다른 대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전세대출에 이 신용대출 받았네? 이러면 한도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전세대출을 먼저 받으면 이 사람이 대출이 이만큼이나 있네? 그럼 신용대출 이만큼 나가도 될까? 이 사람이 이자를 내고 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또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받으시고 전세자금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라면 같은 지점에서 이걸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담당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전세금이 뭐 6천만 원, 전세금 대출을 6천만 원 받고 또 2천만 원이 모자라서 신용대출까지 진행을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진짜 전세 계약서를 다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전세금이 필요해서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도나 사유를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시 진행하시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현재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세를 들어갈 전세 대출을 받을 집이 있는 인근 지점으로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편리해요. 뭐 집 주인분도 그렇고 뭐 제가 대출을 받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신혼부부 전세 대출 둘 중에 어떤 걸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시고 또 결혼을 할 예정이라든지 신혼부부다 하는 분들,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도와 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1억 원 이상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은 1억까지 가능하니까 뭐 금리와 대출 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부 등본에 나 이 집에 전세 살고 있음 땅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과 전세보증보험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전에 그 국토부 촬영 갔을 때 그 하늘땅 법당 채널을 하고 계신 그 임바울 소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게 더 낫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소장님께서 전세보증보험이 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도 법적 절차는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대항력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입신고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다는 걸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이 집에 나 계약서나 썼어요. 확정일자 도장 하나 받고 그 집에 딱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 나 진짜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굳이 뭐 등기에 돈 들여서 뭐 법무사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맞추고 보증보험 요건이 된다면 그 집에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줬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 같은 돈을 드릴 거면 조금 더 편리한 쪽이 낫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이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세
보증보험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집을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비용,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비용, 그리고 전셋집 구하기가 좀 쉬운지 어려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장할 때 만 34세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 지금 대출을 처음 받는데 만 34세, 2년 뒤에 저 만 36세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신규 시점의 나이 요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장 시점은 그냥 그대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출 이후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신규 시점에 연소득만 확인을 하고요. 연장 시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품의 유의사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던 중에 주택을 사게 되는 경우, 주택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개 한 번만 이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상환을 하고 다시 이 상품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걸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 대출 및 대출 이용 기간 중 목적물 변경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이용할 때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 이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네, 이런 부분들을 Q&A로 묶어 모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자,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금융 지식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우린 다음에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